두 번째 주제 발표를 듣는 시간인데 우리 권훈 선생님이십니다. 권훈 선생님은 현재 협회사 편찬위원회 위원으로 1993년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대한치과의사학회 정책이사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주제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발표하는 이제 권훈입니다.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연재 이후로 제 연재는 한성치과의사회가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전신이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한 슬라이드가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그 설명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하기 전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치과의사로서 살았던 그 선배님들을 생각해보고 또 그 다음에 지금 2020년에 있는 제가 조선시대 그 일제강점기도 살지 않았는데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기록으로 남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 고인이 되셨고 유일하게 지금 신재희 선생님만 생존해 계시는데 이분들이 안 계셨다면 제가 일제강점기 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치과의사협회든 우리 치과의사가 역사를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우리의 미래는 점점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노고에 굉장히 치아를 드리며 특히 이 최효봉 선생님은 그 치과신문 전문 기자이십니다. 이렇게 취업 명예회원인데 저는 이분이 남긴 기록물을 보면서 이분은 치과신문의 어떤 기자가 직장이 아니고 직업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의 남긴 그 기록물을 토대로 해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남 선생님께서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974년부터 2019년까지 수많은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걸 다 언급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린 내용은 지면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한치과의사협회 전신인 조선치과의사회는 기록과 기억과 기념 중에서 기록과 기억만 해도 되는 충분한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념까지 할 단체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 있을 때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구분지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가 있었는데 저는 오늘 1921년 6월 25일 동아일보 기사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미국 의원 그 방문단이 있을 때 독립운동 그을 계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함석태 여기 지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살단 취지서의 원고를 쓰고 피고 김화룡은 그 원고를 받아서 활판 인쇄를 맡고 그달 상순에 시내 삼각정 함석태의 집에서 뉴스카는 피고인 조만식을 찾아보고 전 그 암살단의 계획을 고하고 암살단 취지의 인쇄를 주선하여 달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시면 함석태 선생님이 치과에서 이러한 독립운동의 계획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6월 25일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 16일에 판결이 납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징역 3년을 받습니다. 이 기사, 저는 이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조각조각 주순 퍼즐을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6월달 기사와 11월달 기사를 접한 이 독립운동이 이 중심에 있었던 함석태 치과에서 이런 계획이 있었던데 그때 함석태 선생님이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에 참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선치과의사에 가입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건 이미 고인이 되신 분에게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함석태 선생님이 거기에 가입을 했다는 그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1월 16일 날 10월 달에 자기 치과에서 이런 독립운동이 있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함석태 선생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치과의사의 연역은 대략 21년부터 이제 45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연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는 우리 조선인 치과의사들이 합류한 시기입니다. 임원으로서. 그래서 30년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기록으로. 그 전에는 어떤 기록으로도 없습니다. 그냥 다만 그랬을 것이다. 근데 역사는 그랬을 것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기록을 가지고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추정을 하는 게 좀 더 현실에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10월 2일 날 이렇게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분이, 이제 19명의 일본인 치과의사가 있고, 여기에, 나라자키 도요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고, 23명이라 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참석한 조선총독부에 있는 경무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1921년에 개업하고 있었던 조선인 치과의사는 엄밀히 따지면 창립총회가 일어난 해 10월 2일에는 3명이었습니다. 이 회창 이분은 21년 12월 14일 날 치과의사 면허를 받습니다. 이분이 치과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창립총회에 갈 수도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고 25년 경성치과의학교 1회 졸업생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토탈 12명의 치과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2분이 어디에도 1930년 전에는 기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은 추정은 가능하지만은 역사는 기록물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치과의사의 창립총회는 이렇게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성치과의사의 창립총회는 신문에도 보도가 안 되어 있고 가장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창립총회 날도 없습니다. 1925년은 우리는 국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나라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걸 감안하신다면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930년도에 처음으로 김연권, 이성모 이 두 분이 이사와 평의원으로 이제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32년에서는 보면 임원에 어떠한 조선인도 없습니다. 32년 12월 말 조선 치과의사의 통계는 557명인데 조선인이 150명이고 일본인이 404명입니다. 대략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조선 치과의사회가 지금 우리 협회로서 전신으로 좀 더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 협회의 임원의 3분의 1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1명, 2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그 우리 치과의사 협회 전신이라 하기에는 좀 더 무리한 그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33년에 그 어떠한 조선연합치과의사회로 32년에 명칭이 변경이 되는데 우리 변영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개인이 자유스럽게 가입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인을 제외한 조선인 치과의사의 가입이 없었습니다. 30년에 처음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연합치과의사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이때는 도단위 치과의사가 아니라 부단위, 지금으로 말하면 시단위 치과의사들을 가맹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단위 치과의사 회원은 자동적으로 조선연합치과의사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여러 명의 그 임원 내지는 평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아까 말씀하신 평양의 치과의사 회장인 한동창 선생님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선 치과의사의 그 명칭은 굉장히 이때 당시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32년에 조선 치과의사의 명칭이 조선연합치과의사로 변경이 되는 순간 동인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검정시험 우리나라 그 조선에서 조선 그 검정시험을 그 합격한 일본 치과의사의 모임이 13명이 모여가지고 30년에 동인회를 만들었었는데 32년에 조선연합치과의사로 명칭이 되면서 조선치과의사의 명칭이 공중에 붕 뜨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조선치과의사로 명칭을 바로 변경해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연합치과에서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조선 땅 안에 조선연합치과의사에 조선치과의사 명칭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압력을 넣었는지 38년에 조선치과의사의 명칭을 조치회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3년부터 8년까지는 조선 땅에 일본인 치과의사로 구성된 조선치과의사회와 조선연합치과의사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4년에도 이렇게 총회를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총회에서 그 임원 명단에는 어떠한 한국인도 없게 됩니다. 30년에 처음으로 확인이 한 번 되고 그 뒤로는 지금 계속 현재 없습니다. 34년에 그래서 이제 각 가맹 단체를 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성 치과의사에는 있는데 한성 치과에서는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감행을 하라고 압력을 넣었겠죠. 근데 한성 치과의사의 임원들은 버틴 거죠. 이것으로 봐서도 충분히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5년에 조선치과의사의 창립 15주년 창립 기념총회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1년에 100주년 하고 있었는데 15년에 창립 기념총회를 하는데 15주년을 식순을 제가 한번 여기 쭉 배열해 놔봤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뭐 다 전부 일본인 일색이죠. 여기에 보면 안타까운 것은 축사에 이러면 한성치과의사 회장님은 안 계십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마 함석대 선생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공로상도 여기 보면 본의 창시자 나라잡기 도우에게 공로상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주년 행사도 화월이라는 곳에 있는데 21년 10월 2일 창립총회 하고 나서 축하연도 화월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36년에 기록으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함석대 선생님과 조동근 선생님이. 그 다음에 36년 가맹단체는 여전히 조선연합치과의사이고 평양의 함동찬 선생님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유독 한 곳만 있는 거죠. 자, 38년에는 이제 25개가 가맹이 되는데 이때 비로소 이제 함석재 선생님 이름이 나옵니다. 한성치과의사회는 1935년도 아까 말씀드린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기념총회가 있을 때 35년도에 조선연합치과의사에 가맹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물론 34년까지는 안 했었는데 35년에 가입하게 된 것은 여기서 한번 추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35년에 창립 15주년 행사를 하는데 한성치과의사도 좀 들어와 주는 게 좋겠어라는 뭐 강요가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쭉 이제 한국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39년 총회에서는 박명진, 박부영 선생님, 우리 변영남 선생님께서 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참석 회원으로 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제시대 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최효봉 선생님께서 만선지치계를 이 치과 와 관련된 소식만 번역을 해서 지금 그 증정본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도서관에 있습니다. 40년도에 이제 비로소 이제 도단위 치과의사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40년도 총회의 있었을 때의 임원진이고 총회의 사진이 유일하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저는 또 여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조선 땅에서 조선연합치과의사의 총회를 이루어진다면 비록 우리나라가 그 국권은 상실되었지만은 여기에 태극기 정도는 같이 있어도 참 그러면 제가 인정하고 싶겠습니다. 일본 국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식순을 보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각 도치과의사가 창립을 하게 됩니다. 5월 12일 함경 남도치과의사회가 창립을 하게 되고 부산 경남치과의사회가 창립을 하게 되고 노란색이 없으면 한국 사람은 없는 겁니다. 경상북도, 전라북도에서 이제 부회장이 임태경 선생님. 이분이 전라북도 초대 회장이십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기원으로 삼고 있는. 그래서 이제 지금 취업 기원을 정할 때 오랜 역사가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최초로 만들어진 치과의사 단체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인이 참여하면 그래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을 이 전라북도 치과의사회는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이따 다시 나올 건데요. 전라북도 치과의사회는 기원을 1945년 12월 24일, 1940년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 우리 지금 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장님이 와 계신데 경기도 치과의사회도 마찬가지로 1940년도에 총회를 했고 부회장에 박명진 쌤이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기도 치과의사회 지금 기원은 1946년 3월 12일 초대회장 문기옥 선생님이 회장을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치과의사회는 한동찬 선생님 원체 이름이 많이 나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저희 이제 고향인데요. 전라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부회장에 정동진 스님 이름을 올려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라남도 치과의사회도 역시 1946년을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평양북도, 강원도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총회하면서 비로소 13개도 치과의사회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1940년도에 조선 치과의사회 통계를 보면 이번에는 이제 1000명이 가까운데 조선인은 300명. 여전히 3분의 1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대로 맞춘다면은 최소 임원의 30% 정도는 있어야지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41년도에 연합치과의사회 총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회장. 저는 우리 함석태 선생님이 경성치과의사회와 조선치과의사회,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서 굉장히 소회를 받고 홀대를 받았다는 것을 이 명단에서 충분히 쭉 알 수 있습니다. 경성치과의사에 같이 활동을 했던 친구이자 그 같은 동료를 회무촉탁 보시면 제일 밑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 이 조선연합치과의사에 임원으로 참관하지만은 어찌 보면 좀 약간 한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연합치과 13개 있는데 여기 쭉 보시면 13개의 도치과의사의 대표는 한동찬 선생님이 유일합니다. 함석태 선생님이 부회장으로 보고를 해서 취임을 하는데 조동훈 선생님이 원래 부회장이었거든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42년에 처음으로 조선연합치과의사의 부회장으로 되는 겁니다. 43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조선치과에 대해서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한성치과의사의 25년 3월 20일 휴지통 기사에 보면 경성치과의사의 함석재 선생님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일본인 소학교를 가서 구강검진했는데 아가리로는 소위 일선 융화를 부르짖는 자들이 더욱 교육자라는 쭉 하고 조선 사람의 손에 입을 버려 니를 보이는 것이 그다지 대화 민족의 수치가 되더란가. 이 동아일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함석태 선생님이 우대를 받았습니까? 홀대를 받았습니까? 1976년도에 있는 우리는 동기동창 경성치과의학교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본인의 심정을 필요한 그 기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군대식 교육으로 지긋지긋했다고 나와 있고 한국 학생 학대 심의 임상에도 차별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주장하는 한성치과의사의 연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유일한 가장 단점이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창립 총회 날짜가 없다는 것이 유일한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더더욱 강조하고 싶은 1928년부터는 남수희 이 여자 치과의사 선생님도 합류를 해서 좀 이따 쭉 명단을 보시면 여자 치과의사의 남수희 선생님은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 여성 치과 개원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4월 15일이 경성치과의학교 1회 졸업생들이 졸업한 날이거든요. 그 이후에 뭐였겠죠. 구성 분포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에서 유학하신 분, 우리나라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신 분, 그 다음에 치과의사 검정시험을 합격하신 분, 이렇게 구성 분포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성치과의사의 임원 명단은 기록으로 나와 있는 거 1933년에 조선후보에 처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회 날짜가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 총회 날짜가 12월 3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창립 기념일로 하기에는 너무 날짜가 부담스러운 날짜인데 여기에 평의원으로 남수희 선생님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한성치과의사회는 일제강점기 때 어떠한 일을 했나를 대해서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충치 예방에 구강위생 계몽 활동을 하셨습니다.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학술 단체를 만들 여력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조선일보 보시면 무료 진료와 무료 진찰, 나라를 잃은 그 조선 백성들이 이 때문에 고통받은 경우에 있어서 무료 진료와 진찰을 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알 수 있고 34년에는 이렇게 임원 명단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충치 예방일에 이런 행사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강연에서 이 흐릿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확대해서 제목을 옮겨놨습니다. 지금 구강위생 강연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치과 의사의 회원들은 구강보건의 날 6월 4일 날 충치 예방데이 때 이렇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구강위생 보건교육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새로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 소위 말하는 구강진료실을 덕수초등학교에 처음으로 설치해서 함석대 선생님과 정효원 선생님이 월수목토 이렇게 진료 봉사를 했습니다. 어떤 신문에서도 조선연합치과의사회와 조선치과의사회, 일본치과의사들은 이런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조선중앙에 나와 있는 청에 보면 남주희 선생님은 평의원에서 이사로 승격이 됩니다. 얼마만한 여성으로서 활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구강위생 강연을 쭉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38년 무릎 질려고 제가 이게 쭉 횟수를 봤는데 한 해를 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시면 이렇게 치아 질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굉장히 지금으로도 손색이 없는 제조이지 않습니까? 그 조선일보 신문에 흐릿한 사진이지만은 이 구강위생 강연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세 분이죠. 이 세 분 중에서 조동음, 이유경, 정보라 선생님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년에 있고요. 또 이런 강의를 했고 슬픈 것은 일장기 뒤에 보이시죠? 이걸 좀 이양하시려면 좀 다 완전 다 가리시지 반만 나와 있었습니다. 42년에 이제 이렇게 임원이 개선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총회를 하게 돼서 이렇게 임원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또 의문을 하나 갖습니다. 함석태 선생님은 평의원이고 정보라 선생님은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류도 했고 활동을 했었다면 당연히 함석태 선생님이 이 자리에 있어야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발굴한 자료 중에서 이게 가장 좀 서글펐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뭐 211원 90전을 헌납을 하게 됩니다. 경성치과의사에. 이제 그런데 뭐 아무튼 이건 이렇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성치과의사에 해산식을 하게 됩니다. 42년 9월 14일 날. 아까 경성치과의사 회원으로서 종로 소학교를 가서 검진을 거부당한 함석태 선생님은 경성치과의사에 활동을 했던 기록이 나와 있는데 해산을 하면서 특별 공로자에게 표창을 합니다. 평의원 및 이사 역임자에게 표창을 하는데 여기에 함석태 선생님 이름은 없습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함석태 선생님은 경성치과의사에 조선치과의사회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사로서 28년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28년에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8월 달이고 좀 전에 것은 6월 달인데 제가 일본을 잘 모르지만은 뭐 경성치과의학교의 뭐 어떤 비리와 관련돼 있어 가지고 회장하고 이런 몇 명이 교체가 되는 겁니다. 경성치과의사 임원에 30년부터는 함석태 선생님 이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안종서 선생님은 한성치과의사의 총무를 역임하셨고 그 다음에 광복 후 새로 만들어진 조선치과의사의 한성치과의사를 계승한 곳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록으로 남기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창립 총회 날짜가 없다는 것. 박명진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 간헌의 간섭으로 40년이라 했는데 정확히는 42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성치과의사회 1920년도에 그 창립된 한성치과의사회가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 전신으로서 손색이 없는 단체입니다. 초대 회장만 봐도 손색이 없는 단체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 이한수 선생님이 경향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성치과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록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조선 치과 의사에 대항하는 등. 그다음에 1973년도 자료에는 제가 그 강의 연재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초대회장 이것이 즉 현 대한치과의사협회 전신이라 볼 수 있다. 이게 이한수 선생님이 그 주장하신 바입니다. 이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연구회가 한국인이 만들어진 2년 동안밖에 활동을 하지 않은 의사연구를 기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들을 쭉 배열을 했는데 다 자기 나라의 치과의사가 초대회장으로 되어 있는 그 단체를 치과의사협회의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현재 이렇습니다. 그 치과의사 출신 중에서 독립운동가, 그래서 이제 건국 훈장, 애국장 굉장히 훌륭한 훈장입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최매지 선생님은 우리가 좀 더 그 신격화해야 될 정도로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많이 잊혀지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노성경 선생님. 이 독립운동가의 치과의사가 유일하게 두 분인데요. 저는 이제 마지막 그 이야기를 신재희 선생님이 딱 10년 전 이 공청회의 그 마지막 슬라이드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잡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걸 핑계로 역사를 왜곡하는 건 더 큰 잘못이다. 이런 경우 또 다른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오늘 무슨 결론이 나진 않겠지만은 제가 그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더 곱씹어서 어떤 게 우리의 기원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